오늘은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입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강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소리를 낼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입안에서 지금 공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좋은 소리를 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 요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생각을 잘 못하고 그냥 소리를 내게 되는데, 한번 좋은 소리를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입속을 한번 상상으로나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소리를 낼 때 텅잉이라는 걸 하잖아요. 텅잉을 할 때 보통 이제 그 교칙본이나 아니면 우리가 배울 때 뭐 이런 식으로 배워요. 이렇게 투나 아니면 투하고 이런 식으로 가라고 이렇게 배우는데, 이게 부족한 점이 좀 많아요. 이 정도 발음으로 한다 그러면 부족한 점이 좀 많아서, 제가 인상 깊게 본 교칙본 중에 어떻게 표기를 해놨냐면, T하고 그 다음에 대문자로 또 H를 하고요. 그 다음에 A 하고 A를 한 6, 7개 정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끝에 또 H를 하나 하고 A를 하나 하고.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소리를 하나 냄에 있어서 이게 뭐 짧은 박자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시간이 없죠. 근데 2분음표 이상은 이게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오음표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반음을 이렇게 해라. 그렇게 그 교칙본에 써놔서 제가 아주 재밌게 봤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여기만 놓고 보면, 여기만 잘라서 놓고 보면 이게 타거든요. 타인데 이 타라는 발음도 좀 부족해요. 이 H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든데, 그냥 타가 아니고 뭔가 타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타. 잠시만요. 저 조명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잠깐 끄고 올게요. 그러니까 그냥 타 하는 것보다는 이 H 발음을 또 넣어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발음 자체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H가 없으면 그냥 타인데, 이렇게 좀 뭔가 바람 새는 소리를, 이 타를 시작함과 동시에 바람 새는 소리를 내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A로 쭉 이렇게 여러 개로 해서 이어놨잖아요. 이거는 타를 했으면 발음으로 쭉 밀고 가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라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제 끝내달라는 얘기인데, 교칙본에 왜 굳이 이렇게 발음 기호를 이렇게 써놨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교칙본을 쓴 그 저자가 어떤, 선생님이 쓰셨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과하지 않아요. 어떻게 많이 표현을 해도. 그러니까 A가 뭐 10개가 들어가도 과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통 배우는 학생들의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혀를 띄고 나서 타 하고 그 H 발음을 못 넣는 거예요. 타. 우리는 그냥 타. 여기서는 타. 그러니까 뭔가 공간이 좀 이렇게 넓게 느껴지죠.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타 할 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게, 우리가 텅잉을 할 때, 항상 앞에 뭐가 들어가죠? 으 발음이 들어가잖아요. 으시 있어야 이게 트가 되든, 타가 되든, 뭔가 이 그 T 발음이 나오거든요. T만 해도 그래요, T. T가
입천장에 혓바닥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T라는 발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이렇게 되죠. 근데 혀가 위에 있다가 T 떨어지면서 이 T 발음이 나온 거거든요. 이 타도 마찬가지예요. 타도 앞에 으시라는 발음이 있기 때문에 타가 되는 건데, 어쨌든 으에서 타로 가자마자 이거를 이렇게 좀 뭔가 넓은 공간으로 부는 것처럼 해달라. 뭐 상상이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혀가 붙어 있다가 타 하면서 이제 뒤로 떨어지면서 이게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혀가 떨어진과 동시에 이 혀가 이 바람이 나오는 이 입술 언저리에서 혀가 이렇게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알짱거리지 말고 혀가 뒤로 탁 들어가 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혀가 이게 앞에 있으면 타 발음이 되긴 되거든요. 혀가 앞에 있죠? 근데 혀가 딱 뒤로 들어가면 이 H 발음이 훨씬 더 잘 드러나요. 그래서 이거를 타라고 읽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는요, 터라고 읽는 게, 터라는 발음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터. 그러니까 타하고 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타는 타하고 혀가 앞에 있을 수 있거든요. 앞에 있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고. 근데 이 터 발음을 하면 혀가 조금 더 뒤로 이렇게 들어가요.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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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타, 타. 이 두 개의 발음의 차이를 한번 혀의 위치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타하고 터. 터가 약간 혀가 뒤로 들어감과 함께 이렇게 아래로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혀 위치가 터, 터, 타, 터, 터. 그래서 이 소리가 이 좀 좁고 또 소리 자체가 이렇게 풍성한 느낌이 안 나고 이러신 분들은 텅잉을 할 때 이 터 발음으로 시작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터. 물론 이제 터 하고 나서 여기는 이제 A 발음이지만 뭐 U 발음 비슷하게 뭐 나겠죠. 이렇게 어 발음 비슷하게. 예, A가 뭐 어 발음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타 하고 이제 아 발음에 가까운 거고, 터 하고 나서는 터하 발음이 바뀌는 게 아니고 터 했으면 그냥 터 하고 가는 거예요. 터. 그렇게 해서 입 공간을 혀의 위치를 잘 확인해서 입 공간이 바람이 나갈 때 이 공간 자체가 이렇게 좀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입천장이요. 사람이 다 약간 입천장이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그러니까 입천장이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고 이렇게 둥구스름한 형태예요. 우리 윈이 있는데 입천장 보면 살짝 이렇게 굴곡이 져 있거든요. 그 입천장의 굴곡을 납작하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지 말고 더 해가지고 입천장이 이렇게 굴곡이 져 있는 거를 느낌상으로는 약간 더 굴곡을 위쪽으로 더 줘서 굴곡을 조금 더 휘어지는 형태로 만든다는 이미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입천장이 이 정도 굴곡이라면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준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앙구쇼를 잡았을 때도 이 상태로 이제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납작한 상태가 되면은 지금 이 TH 발음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눌리면서 답답한 소리가 나는데 터 하면서 굴곡을 이렇게 입천장을 주는 느낌으로 가져가면 그리고 소리가 이렇게 풍성해지고 넓어지면서 좋은 소리가 이제 나게 되는 거죠. 중음, 고음, 저음 할 거 없이 다 해당이 돼요. 고음 한번 내볼게요. 납작하게 내면요. 지금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이거는 뭐 H 발음도 없고 그냥 트만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터 하고 바로
혀를 뒤쪽으로 싹 밀어 넣고 혀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 발음으로, 입안의 구강 구조의 발음으로, 그러니까 소리가 두께가 다르고 볼륨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힘으로 내가 낸다고 하더라도 볼륨 자체가 한 1.5배 정도는 크게 들린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그 구강 구조 자체가 악기를 공명을 시켜줄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울림 자체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똑같은 힘으로 내도 악기의 울림이 악기가 알아서 그 소리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비교를 위해서 터 하고 시작해서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납작한 걸로. 어떻게 소리가 변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치도 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눌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눌리지 않게끔 하는 효과도 있고, 또 소리 자체를 벌려주는 효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사운드를 아주 고급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색소폰 연주할 때 이 호흡을, 나가는 날숨 때 호흡을 따뜻한 바람으로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냥 찬바람으로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따뜻한 바람이다, 찬바람이다, 이게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은 어쨌든 우리가 뭐 완벽하게 찰 수도 없고 완벽하게 뜨거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바람이 나가는 거는 찬 바람이 들어가도 우리 그 몸 안에서 어느 정도 머물다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체온이 그 호흡 들어마신 찬바람을 데펴져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거를 극대화 시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유리 같은데, 거울 같은 거 닦을 때, 아니면 얼룩 같은 거 지울 때 하고 입김 불어서 이렇게 닦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더 따뜻한 바람을 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뜨거운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아니면 뜨거운 국 같은 거 먹을 때 우리가 식힐 때는 하고 식히는 사람 없잖아요. 다 후 하고 불지. 그때는 이제 찬바람이 나가는 건데, 찬바람으로 악기를 불어라, 따뜻한 바람으로 불어라 라고 우리가 그게 좀 복잡하고 어려우면은, 이 굴곡 자체를 좀 가지고 이렇게 입천장에 들려있는 형태를 조금 더 들어줘서 입안의 구강 구조를 약간 넓혀준다는 느낌으로 다이렉트로, 목에서부터 다이렉트로 이렇게 호흡을 내보낼 수 있다면, 그 적당한 온도에, 차다 덥다를 얘기하기 전에 악기 소리가 나는 데 있어서 좋은 소리를 내는 적당한 온도에 바람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따뜻한 바람을 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바람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따뜻한 바람이다, 찬바람이다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호흡 통로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얇게 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따뜻한 바람이 되면. 그리고 그 안에서 그대로 벌려주면은 이제 따뜻한 바람을 유지하면서 소리가 이렇게 그 통로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건데, 만약에 굳이 따뜻한 바람이냐 찬바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는 따뜻한 바람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따뜻한 바람 쪽에. 그러니까 따뜻하거나 아니면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정도가 되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폐로 들어갔던 호흡이 데펴져서 나올 때 걸쳐지는 여기서 이제 뭔가 이게 필터가 돼서 거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이 호흡이 나오는 통로가 좁아지면은 빨라지면서 차가워질 수 있죠. 근데 그 따뜻한 걸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넓은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똑같이 바람을 낸다고 해도 글쎄요, 따뜻하다고까지 얘기를 못 한다고 한다면 덜 차가운 바람으로 나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에서 바람이 나와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우스피스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만약에 이게 넓어진다 그러면은 덜 식은 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구강 구조가 여기서 이렇게 납작해지면은 이게 좁아졌기 때문에 똑같이 내도 결과적으로는 더 찬 바람 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따뜻한 바람에 대한 어떤 그 강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되면은 너무 또 호흡이 뭐랄까 이렇게 도달을 못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따뜻한 바람 쪽으로만 생각하면 사람이 뭐 겁먹은 사람처럼 소리를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따뜻한 바람 자체가 고음에서 따뜻한 바람 쪽으로 너무 그 꽂혀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고음에서는 속도가 보장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고음을 우리가 담당하는 게 호흡에 있어서 호흡의 빠르기잖아요. 스피드인데 따뜻한 바람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빨리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거울 같은 거 닦을 때 할 때 그 바람은 결코 그 빠른 바람이 될 수가 없어요. 따뜻한 바람, 입김을 서려야 되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는데, 그걸 고음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숙련된 사람들, 프로들은 되는데 이 숙련 안 된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고음에서는 좀 빠르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호흡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고음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스피드가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어떤 좋은 소리를 위해서는 그 얼음같이 찬 바람보다는 인간적인 따뜻한 바람이 좋잖아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 구강 구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똑같은 바람이 나가도 입 구조를 넓게 만들어주면 덜 식어서 나가요. 그러니까 따뜻하진 않아도 약간 미지근하다, 차지는 않다 할 정도의 바람은 우리가 내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음 있잖아요. 이 H를 왜 넣어놨겠어요? 이거 물론 외국에서 나온 그 교본인데, 그 외국 사람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발음을 만약에 썼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 어떻게 쓰겠냐면, 저 같으면은 T 발음이 우리 발음으로는 이제 티귿이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바로 이제 어를 안 붙이고 멀찌감치 떠서 떨어지기 전에 여기 히읗 발음 하나 넣고 이렇게. 예. 이런 한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터허 하고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까 그 외국에서 나온 교칙본대로 하자면 티귿 발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히읗 발음 넣고, 그 다음에 어 발음 넣고, 그 다음에 계속 그 다음에 허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터 하면은 이게 더 넓혀질 수 있는데, 그 더 넓힐 수 있는 걸 찾기도 전에 그냥 바람이 나가는 상태가 되니까 충분히 넓혀질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가늠을 한 다음에 발음으로 미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소리들이 지금 이제 좀 뭐랄까 날카롭기도 하고 찌그러지기도 하고, 고음에서 특히 시끄럽기만 하고 좋은 소리가 이제 안 나는 건데, 이 발음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자꾸 이 콧소리가 나요. 악기를 불 때. 그 콧소리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터 하고 바로 벌려주질 못하니까, 자,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실 때는 코하고 입하고 같이 들여 마시거든요. 코로만 들여 마시고 입으로만 들여 마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들여 마실 때는 이제 코하고 입하고 순식간에 빠른 호흡을 넣어야 되니까 같이 들여 마시는데, 나갈 때는 입으로만 나오잖아요. 입으로만. 근데 코는 사용 안 하잖아요, 나갈 때는. 근데 들어갈 때 이 양쪽에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입하고 코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두 갈래가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하나로 만나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양쪽 폐로 또 이렇게 갈라지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구조가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도 숨을 쉴 수 있고 입으로도 숨을 쉴 수 있는 건데, 나갈 때는 위에가 완전히 차단이 돼야 돼요. 위에가.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이 코 쪽을 잘 활용을 해서 숨을 시원하게 들여 마시면 좋은데,
나갈 때는 아예 코가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들어갈 때 열려 있기 때문에 나갈 때도 거기가 차단이 덜 돼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런 소리들을 내시는 분이 많아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했지만 이런 소리를 내가 낼 때 섞여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절대 안 돼요. 만약에 이런 소리가 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완전히 차단하고 다 떨어뜨려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지. 이거는 지금 아까 외국 교재에서 표현한 거대로 하면은 어떤 현상이냐면은 아까 T를 하고 그다음에 H가 있고 A로 쭉 나갔잖아요. 이렇게 A 이렇게 나갔는데 이쯤 어딘가에 K 발음이 낀 거예요. K 발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터까지는 했는데 이런 분이 많아요. 근데 이 소리 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소리 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 압력이 필요한 고음에서 있지 않습니까? 고음에서 특히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음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넓어야 저음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K 발음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음 같은 경우는 하는데 여기서 올라가면 지금 왜 답답하냐면은 나올 때 이 코 쪽으로 자꾸 바람이 뺏기는 거예요. 코를 건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올라가도 구강 구조를 딱 넓게 해주고 그냥 여기가 좁으니까 그걸 믿고 그냥 하고 쏴주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고음에서 특히 이렇게 고음 기름에서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그런 게 있나 없나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하고 어떤 분들은 가끔 이런 소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가끔이라도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불어도 큰 소리가 한 번이라도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나는 어쩌다가 30분에 한 번씩 그렇게 큰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지 마세요. 왜냐면 일단은 그 큰 소리가 났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나가고 있는 바람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바람의 방향은 무조건 입 쪽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뺏기고 있다는 거는 큰 소리가 심하게 안 나도 뭔가 이런 소리가 섞여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지금 힘들게 불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만 내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불 때 구강 구조, 그러니까 구강 구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 발음을 체크하는 거거든. 발음. 그래서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타보다는 터가 나요. 터. 그래서 쭉 빠지는지. 지금 이거는 터 한 거는 여기가 넓으니까 금방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악기를 불 때는 마우스피스를 물고 있고 좁아지기 때문에 그 터 발음을 유지를 해도 그게 길게 갈 수가 있어요. 빠지는 게 적기 때문에. 그때 터를 할 때 터 하고 나서 혀가 떨어지자마자 혀의 위치가 뒤로 가 있느냐, 뒤로 가서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느냐, 요거는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를 신경을 쓰면은 혀의 위치가 어디 있구나 알게 돼요. 그러니까 혀가 앞니 있잖아요. 윗니, 아랫니 그 근방에 어디에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바람이 지금 나가야 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혀끝이라도 거기 있으면은 바람 나가는 게 방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바람이 나가는 게 방해가 안 되려면은 혀를 터 하고 됐으면은 타 하고 됐으면은 바로 혀가 뒤로 빠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 뒤로 딱 빠져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터. 안 되는 거는 여기에 있잖아, 지금. 이게 아니고 지금 텅긴 후에 구강 구조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지, 특히 고음에서 자꾸 호흡의 방향이 코 쪽으로 치고 있지 않는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러고 있지 않은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나는 문제가 없어 하시는 분들도 혀의 위치를 지금보다 여러분들 이제 요쯤 있으면은 요거를 조금 더 딱 뒤쪽으로 그렇게 되면은 입 안에 구강 구조가 이렇게 요만해 있던 게 이렇게 넓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입천장도 이런 식으로 더 들고, 이렇게 입천장이 이 정도로 구부러져 있거든요. 이거를 실제로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올라가면 또 터도 아니고 오 발음으로 떠가. 이 구강 구조로 한번 소리를 내보시면은 소리가 한결 더 약간 뭐랄까 어두워진다는 느낌도 있고 풍성해진다는 느낌도 있고 뭔가 호흡이 더 쉽게 편안하게 빠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 상태로 이제 곡을 또 하면은 곡을 딱 녹음해서 딱 들어보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